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치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편안한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아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아주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자, 이제 천천히 내뱉으세요. 가슴속에 뭉쳐있던 묵직한 응어리가 조금은 흩어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허허 웃으며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라면 더 그렇지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는 목소리에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실 겁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어 서러운 눈물이 핑 돌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내가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을까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 마음을 졸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선배님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서운함은 절대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성격이 이상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요즘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진통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고 내가 입는 옷보다 자식 입히는 옷이 더 귀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기운과 사랑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 그 나무가 무성해졌을 때 시원한 그늘 한 점 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들은 그 그늘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보다 자기들 삶의 태양을 쫓아가느라 바빠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대라는 이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줘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무서운 단어로 설명하곤 합니다. 바로 보상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자식은 미안함 대신 부담감을 느끼고 그 부담감은 다시 자식을 도망가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참으세요, 포기하세요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과학이라 불리는 심리학을 통해 왜 우리가 자식에게 그토록 상처받는지 그 정체를 밝혀보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지혜를 통해 왜 부모가 자식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오히려 자식의 운이 뻥 뚫리는지에 대한 비방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때로는 자식의 앞길을 막는 뜨거운 불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마음의 줄을 조금 느슨하게 놓아줄 때 자식의 사주에 숨어있던 성공의 기운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서운함을 달래줄 마음 공부와 더불어 집안의 입구인 현관을 어떻게 다스려야 자식의 앞날에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아주 구체적인 풍수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꼴 보려고 내가 평생 참았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제는 자식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서운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당당하고 평온하게 내 삶을 가꾸며 자식의 운을 뒤에서 밀어주는 진짜 복 있는 부모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답답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 대신 여러분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맺힌 그 응어리를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일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수십 년 세월의 눈물과 땀, 그리고 모든 희생이 다 들어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비밀 장부가 하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심리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너를 키웠으니 나중에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라고 나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6070세대는 참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면서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지요.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의 성적표가 내 행복이었고 자식의 취직이 내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미천을 자식이라는 주식에 몰빵을 했으니 나이가 들어서 그 주식이 대박이 나기를, 아니 최소한 원금이라도 돌려받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니? 라는 서운함은 사실은 내 인생을 다 바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보상 심리가 무서운 이유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을 상처의 깊이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바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다릅니다. 내가 100을 줬으니 적어도 50은 돌아오겠지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기 살기 바빠서 10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받은 40만큼 가슴에 멍이 듭니다. 서운함은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장부에 적힌 숫자와 자식이 보여주는 현실의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결국 내가 만든 장부가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가 준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자식에게 쏟았듯이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자기 자식, 즉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쏟아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또한 지금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팍팍하고 힘듭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도 났다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자리 잡고 살기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시대입니다. 자식들도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께 잘하고 싶지만 당장 자기 코가 석자라 부모님의 서운한 눈빛을 마주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서운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비밀 장부를 꺼내서 시원하게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키운 건 거래가 아니라 내 선택이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 그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감동, 엄마,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벅찬 마음. 사실 우리는 그때
이미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자식을 키운 세월을 투자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식의 전화 한 통도 왜 이것밖에 안 하나 싶어 화가 나지만 줄 것을 다 줬다고 생각하면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 한 통이 뜻밖의 선물처럼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이라는 창밖만 내다보지 마시고 방 안의 거울을 보세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거칠어진 손, 깊게 파인 주름, 이 훈장 같은 흔적들을 보며 참 고생 많았다, 장하다라고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자식에게 용돈 좀 더 보내라, 자주 좀 와라라고 요구하며 구걸하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대신 내가 가진 작은 돈이라도 나를 위해 쓰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내 건강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목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즐길 때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안심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잠시 내 품을 거쳐가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 서운해하기보다 머무는 동안 행복했으니 잘 가라고 손 흔들어주는 넉넉한 주인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장부가 타버린 그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진짜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씻겨 내려간 그 빈자리에 이제는 어떤 기운을 채워야 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사주의 지혜를 통해 왜 우리가 자식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자식의 앞길이 뻥 뚫리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숨 한번 크게 고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음 공부를 통해 서운함의 실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운명의 이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주 명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에 따라 타고난 기운을 풀이하는 학문인데요. 이 사주를 보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정말 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걱정이 무슨 죄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주의 이치로 보면 부모의 너무 깊은 간섭과 걱정은 자식의 운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길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생이라는 말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바로 이 생의 기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화초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초가 예쁘다고 빨리 자라라고 매일매일 물을 듬뿍 주면 어떻게 될까요? 화초는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썩어서 결국 죽고 맙니다. 사람의 기운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왜 안 하니라고 계속 기운을 쏟아붓는 것은 자식이라는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 비바람도 맞고 햇볕도 쬐어야 자기만의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바람을 다 막아주려 하고 모든 결정을 대신 해주려 하면 자식은 스스로 운을 개척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식 걱정을 하며 한숨을 내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이고, 저 녀석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돈은 좀 모았는지, 결혼은 언제 할지, 이런 걱정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간절한 걱정은 자식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차갑고 눅눅한 안개와 같습니다.
자식은 밖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집에서 계속 부정적인 걱정의 기운을 보내면 자식의 앞길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꾸 일이 꼬이기도 하지요. 명리학에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너는 너의 운명대로 잘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믿어주는 순간 자식의 사주에 숨어있던 성공의 기운이 비로소 환하게 빛을 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걱정이라는 검은 안개를 거두어 주어야 자식의 인생에 밝은 태양이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 이미 자기만의 운명의 지도를 손에 쥐고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지도에는 자식이 오른쪽으로 가야 행복하다고 적혀 있을지 몰라도 자식의 지도에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큰 보물을 발견한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등 떠밀면 자식은 자기 지도에 적힌 보물을 놓치고 맙니다. 자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도를 따라 충실히 여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의 인생 지도를 믿고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식의 사주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개운법, 즉 운을 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길일까요? 바로 기분 좋은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물리적인 거리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두어야 합니다.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우리 자식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느라 바쁘구나, 기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자식에게 밥 먹었냐고 묻는 대신 나는 오늘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보냈다라고 여러분의 행복한 소식을 전하세요. 부모가 자식 없이도 스스로 행복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의 사주에는 안정감이라는 기운이 생깁니다. 부모가 나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는 확신이 생길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그때부터 성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주에서 자식의 운은 부모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늘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면 그 탁한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고 밝게 웃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 맑은 기운이 자식의 운을 밀어주는 든든한 바람이 됩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여러분이 향기 나는 꽃이 되면 나비는 시키지 않아도 날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즐거워질 때 자식은 그 향기를 맡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이제 자식이라는 짐을 어깨에서 잠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이고 여러분의 어깨에는 복이라는 날개가 돋아날 것입니다. 자식과의 마음 거리를 조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기운을 만져볼 차례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의 출세와 성공을 부르는 집안의 입구, 현관 풍수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뻥 뚫어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선배님들, 이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더 깊은 병이 됩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식의 운을 빌어주는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가 빠른 방법이 바로 우리 집 현관을 가꾸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집안의 입이자 밖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식이 밖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출세의 길이 열리며 부모에게 효도할 여유가 생기게 하려면 이 현관의 기운이 맑고 힘차야 합니다.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고 복을 불러드리는 현관 풍수 비방.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현관 바닥을 한번 보세요. 혹시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나요? 풍수에서 신발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현관에 먼지가 쌓인 신발이나 굽이 다 닳아버린 신발이 가득하면 자식의 인생 행보가 꼬이고 자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탁한 기운들이 현관에 머물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맑은 기운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죠. 오늘 당장 현관으로 나가보세요.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신발장 안으로 보이지 않게 넣으세요. 바닥에는 지금 당장 신고 나가는 신발 한두 켤레만 가지런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걸레로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세요. 우리 자식 앞길에 쌓인 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이제 탄탄대로만 걷게 해다오. 부모님의 이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청소는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현관이 어두침침하면 집안에 들어오는 복이 길을 잃습니다. 특히 자식의 출세운은 현관의 발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식이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거나 자꾸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 집 현관 조명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현관 전구가 깜빡거리거나 불빛이 희미하다면 오늘 바로 가장 밝고 따뜻한 노란빛 전구로 교체해 보세요. 현관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자식의 앞날에 낀 안개를 걷어내고 밝은 태양을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현관에 창문이 없어 햇볕이 들지 않는다면 조명을 조금 더 밝은 것으로 쓰거나 작은 스탠드 등을 두어 느른느한 빛이 감돌게 하세요. 밝은 입구는 복이 기분 좋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그 복은 고스란히 자식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거울의 위치가 자식의 복을 쫓아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면에 마주 보이는 큰 거울은 절대 금물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운과 자식의 복이 그 거울에 부딪혀 다시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문을 열었을 때 옆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재물운이 좋아지고 오른쪽에 있으면 명예운과 자식운이 좋아진다고 하니 참고해 보세요. 거울은 항상 지문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두어야 합니다. 맑은 거울이 집안의 기운을 선명하게 비출 때 자식의 판단력도 명확해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자꾸 올라와서 마음이 괴로울 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간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관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종지에 굵은 소금을 수북하게 담아 두어 보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공간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원망, 서운함 같은 무거운 마음들이 그 소금에 다 스며든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금을 물에 씻어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서운한 마음도 나쁜 기운도 다 씻겨 내려가라. 이제 우리 집엔 맑은 기운만 남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집안의 공기가 맑아질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부모님은 자식에게 더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거실 수 있게 되고 자식은 그 밝은 목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집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관에 작고 싱싱한 화분 하나를 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단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시든 꽃은 절대 두지 마세요.
잎이 둥글고 생명력이 강한 초록색 식물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을 부드럽게 순화시켜 줍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력의 결정체입니다. 현관에서 싱그러운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자식들도 그 생명력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은은하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향기로운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마련이니까요. 선배님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현관 풍수 비법은 단순히 집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와 같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하다고 방 안에서 눈물 짓기보다 밖으로 나가 현관 바닥을 닦고 조명을 밝혀보세요.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우울한 기운은 사라지고 내 자식 앞길을 내가 이렇게 닦아주고 있다는 당당하고 기쁜 마음이 차오를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정성껏 마련한 복의 통로를 따라 자식의 운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자식은 분명 그 고마움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세요. 여러분의 정성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자식의 사주를 귀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식과 거리를 두며 현관을 밝히는 이 세 가지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풍요롭고 평온해질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인생 선배님들, 오늘 저와 함께 참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의 실체인 보상 심리부터 자식의 운을 살리는 기분 좋은 거리두기,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는 현관 풍수까지 긴 이야기였지만 그 핵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사고 싶은 것 아껴가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온 몸을 불사르며 살아오신 그 세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서운함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진심을 다했다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훈장은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더 이상 그 훈장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자식이 그 마음을 다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희생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에게 매달릴 때보다 부모님이 본인의 삶을 즐기며 환하게 웃으실 때 가장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마음이 자식의 앞길을 개척하는 튼튼한 날개가 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최고의 자식복은 자식이 가져다주는 돈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여러분이 먼저나 오늘 참 행복하다라고 선언할 때 시작됩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창밖을 보지 마세요. 대신 오늘 저녁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차려 드시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려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날 때 집안의 풍수도 자식과의 관계도 거짓말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과 평온한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에 와 계십니다. 가을은 잎을 떨어뜨려야 나무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과 서운함이라는 묵은 잎들을 이제 시원하게 떨어뜨리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라는 나무의 평화라는 이름의 단단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배우신 현관 청소를 하며 집안의 기운을 바꾸듯 여러분의 마음속 현관도 환하게 밝혀보세요. 서운함 대신 감사를, 걱정 대신 믿음을 채워 넣으세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우리 자식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나의 남은 생은 더욱 찬란할 것이다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씀해 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애쓰느라 정작 주인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방을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세요.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거울 속에 나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자식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를 씻어내는 시원한 단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오늘 배운 대로 현관 신발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자식 문제로 눈물 짓는 밤은 오늘로 끝내시고 내일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로 새날을 맞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언제나 평온하고 풍요롭기를, 그리고 자손대대로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마음 아픈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 복을 짓는 길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줄 더 깊고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